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를 할 때 자기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좀 알게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이래도 시장은 전혀 나를 고려해주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투자를 다시 하면은 평소보다 잃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초보자들이 투자를 오래 할 수 있으려면 실패에 대해서 너그러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죠. 박종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몇 개월 만이죠? 한 4, 5개월 됐나요? 네, 여름에 뵀던 것 같습니다. 아, 여름에.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갔네요. 그럼 네. 벌써 한 7, 8개월 됐다는 얘기인데 6, 7개월 이상 된 건데 그동안 어떻습니까? 시장이 참 어려웠거든요. 그때 주식으로 어쨌든 이제 다시 수익이 나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 이 어려운 장세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아, 저 개인적으로요? 네. 투자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제가 자평하기가 쑥스러운데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높았죠. 제가 물론 아직 제가 초보 티를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초보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자평하기엔 B+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수익을 네. 손실은 안 보시고 수익은 나신 걸로. 네. 어느 쪽에 투자하셨어요? 주식 종목 부담스러우시면 어떤 형 중소형주, 대형주 이런. 저는 예전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 다시 2020년도에 다시 시작한 이후로는요. 분산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대부분 ETF에 많이 ETF. 그래서 철저하게 포트폴리오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종목 투자는 S전자 외에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일단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정한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에 대한 기준. 네. 우리 원장님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1년에 그 주식 투자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레벨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주식 고수처럼 50%, 30% 이런 걸 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보면 자기 주제를 좀 아는 거죠. 그래서 제 지금 수준에는 연 수익을 한 12%에서 16% 정도면 저는 이게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네. 그게 연복리로 따지면 엄청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도 그게 달성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뭔가 인생 역전을 해보겠다. 라이프 체인지 머니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네. 정말 상한가 몇 번 가면 더블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이 네. 많잖아요. 요새 또 공모주 열풍이 불러 보니까 따상상 그렇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들 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네.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대를 일으킬 수 있는 주식들. 근데 사실 그런 주식들이 펀더멘탈이 좀 강하기보다는 뭔가 이슈라든가 아니면 네. 그 어떤 테마주.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체가 없는 어떤 그렇죠. 약한 없다고 하면 또 싫어하니까. 약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물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후회한단 말이죠. 네.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반성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좀 늦은 상황이죠. 자, 일단 이렇게 이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 성격이 바뀌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투자 애티튜드 흔히들 말하면은 사실 제가 그걸 좋아하진 않는데 어떤 데에서는 투자 성향별로 MBTI 성격이 또 다르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분류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도파민형 투자자냐 세로토닌형 투자자냐 도박형 투자자냐 장기 지향적 투자자냐 이런 시점별 아니면 그 가치별로 분명히 어떤 애티튜드 캐릭터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를 할 때 자기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좀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의 목적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욕망 때문인데 인간의 어떤 욕망 앞에 우리 뇌는 굉장히 한없이 순수해지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사회성이란 어떤 이 틀을 갖고 있을 때의 나와
굉장히 돈 앞에 순수해졌을 때 자기의 어떤 무의식 안에 있는 욕망이 확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면서 나도 몰랐던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이제 물론 이제 온라인상으로 댓글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로 인사를 하고 알게 된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향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점잖고 정말 그 예. 예의 바르시던 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네. 뭐 이러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댓글을 통해서 그 화가 막 분노가 막 표출되는 네. 경우 그래서 막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 혹은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자신의 내면의 어떤 그 분노를 막 쏟아내는 경우들을 간혹 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손실을 많이 보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소위 악에 네. 바치는 그쵸. 예. 네. 일단 이 투자자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 아까도 뭐 MBTI 뭐 네. 말씀하셨지만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를 일단 내가 알아야지 내가 이제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 자신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내가 욕망에 있어서 도파민적 성향을 보이느냐 세로토닌형 성향을 보이느냐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좀 네. 쉽게 도파민은 뭐 그러니까 도파민적인 그러니까 즉 네. 좀 공격적인 공격적이고 모험을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한방 몰빵 도박적인 아니면 투자. 예. 그냥 올라가는 올인 올라가는 거에 지금 또 약간 뭐 정치 뭐 이런 쪽으로 대선 뭐 테마주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병동성이 굉장히 심한 주식에 약간 그리고 내가 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한두 종목에 한 올인을 하는 뭐 빚까지 내서 레버리지까지 내는 이런 사람들을 도파민형 투자자가 약간 굉장히 좀 도박형 정도로 심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와 좀 반대 성향에 있는 세로토닌형 투자자는 굉장히 안정지향적, 예, 장기 투자자고 그리고 위험을 피하는 어떤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 뭐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이거를 따지기보다 예. 네. 그러한 성향의 분들이 네. 시장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왜냐면 사실 뭐 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군가 탓할 대상이나 네. 어떤 상황이 네. 있다면 더 편하죠. 그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상황, 그렇죠. 저 사람. 네. 응? 근데 그걸 떠나서 또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 이 멘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분노라는 거는 굉장히 순수한 감정이에요. 우리 뇌에 이 편도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편도체가 깜빡 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예. 왜냐면은 자기 탓을 하다 보면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존감에 내리고 이게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나선 순환을 돌다 보면은 더 자꾸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꼭 뭐 인격이 성숙된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는 약간 남 탓을 하게 되는 어떤 본능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성숙한 투자자인 거고. 근데 이 편도체가 언제 과한 자극이 돼서 깜빡거리냐면 폭락했을 때, 두려웠을 때, 그렇죠. 빚졌을 때, 뭐 정말 이 파란불 확 이렇게 떨어지고 한가 맞고 이러면은 사람이 놀라게 돼요. 그렇죠. 네. 이 편도체라는 게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우리 뇌의 기관이거든요. 이 편도체가 너무 심하게 자극되면 우리 뇌의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 확 매몰되다 보면은 정상적인 내 이성적인 사고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해도 또 실패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실패가 누적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뭐 돈을 많이 잃어서건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 또 개인적인 네, 안 좋은 일이 있건 있죠. 어쨌든 내가 이 감정의 기복이 있는 상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자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톱하기는 또 그러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클릭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투자를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1년 내내 투자하다 보면은 계속 그 잃기만, 아니, 그러니까 계속 성공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폭락도 하고 지금처럼 특히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약간 속상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필연적으로 우리는 실패를 마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 어떻게 말이 그러니까 멘탈을 다스리는 방법, 이게 말이 좋은데 어떻게 이게 제일 핵심 코어는 실패했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무너졌을 때 얼마나 빨리 그 원상태로 돌아오는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이거든요. 이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 가장 제일 좋은 게 신체적으로 운동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만의 루틴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만의 매매 기준?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제 스스로 이름 뭐 좀 유치하긴 하지만 333 뭐 그 제 루틴을 붙였는데 저는 제가 300만 원을 그날 손실을 보면은 3주 동안 매매하지 않습니다. 네. 3주간. 네. 그리고 뭐 이게 제 나름에서는 제가 한 몇십만 원, 100만 원 이게 손실을 보면 멘탈이 지켜지는데 뭐 이럴 수도 있지 하고 그 본업에 집중이 돼요. 근데 그 손실 제가 뭐 가끔은 매일 보거든요. 투자 손익 이런 거 매일매일 체크할 때 그 하면 안 되는데 보게 돼요, 사람이. 그렇죠. 예, 마이너스 300 이상 손실이 난 날은 내가 이 멘탈이 스스로도 느껴요. 확 기분이 안 좋고 사람한테 짜증나고 일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걸 느껴요. 그렇게 되면 3주 동안은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그 말씀은 네. 매일 거래는 하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그냥 마이너스 300이나 있는 계좌만 보는 거죠. 계좌만? 예, 계좌만. 그러니까 뭐 저도 아무리 좀 저도 맨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만의 루틴을 지켜도 계속 흔들리고 지키려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또, 예, 안 지켜지고 저는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게 3일에 한 번만 계좌를 확인하자. 그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뭐 이슈가 많잖아요. 그렇죠.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이슈가 많고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보게 된다고 해도 종목별로 다 보지 말고 계좌만 확인하는데 그런 날들 있잖아요. 뭐 네이버 일면에 엄청 뭐 주식 얘기로 가능하고 뭐 전날 나스닥 폭락 이랬을 때는 이게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때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확인을 해서 그 제 나름의 회복하는 그 패스웨이 루트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300만 원 이상 그 이렇게 그 손실이 난 날은 약간 멘탈이 무너지잖아요. 이럴 때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반신욕을 하고 그 책을 보고 아니면 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운동하고 아니면 뭐 플랭크 같은 걸 해서 좀 약간 그 분위기 전환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만의 방법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급한 건 내 사정이지 세상은 하나도 안 급하다.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내가 네. 지금 돈을 잃었어. 그리고 빨리 그 돈을 복구를 하고 싶어. 네. 이건 내 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너무나 절절하게 제가 느끼는 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이래도 시장은 전혀 나를 고려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감정, 그러니까 초조해지고 뭔가 다급해졌을 때 내 감정은 뭐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네.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내가 공격적이 좀 되는 뭐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 댓글상으로도 되게 공격적이 되시는 예민해지죠. 분들이 많아요. 네. 예민하고 네. 별거 아닌 거에 네. 기분이 확 상하고 네. 그건 아마 그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생활도 아마 네.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심리적인 상태에서 바로 또 뭔가를 근데 또 보면은 그 상황을 빨리 피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뭔가 매매를 막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럴 땐 정말 말씀하신 대로 피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네. 약간 게임 같은 어떤 중독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 뭐 다른 어떤 뭐 유튜브에서나 다른 뭐 흔히들 그 인용을 하시잖아요. 빅터 프랭클 그 선생님의 로고 세라피 기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뭐예요? 그 뭐 빅터 프랭클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가 얘기한 게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 너무 불안해하면 실패한다. 아,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잘하려고 집착해도 실패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성공하려면 불안과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게 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인데 이게 가장 적용이 잘 되는 게 투자에. 그렇죠. 예, 이게 본전에 집착하고 내가 이런 만큼 오늘 메꿔야 돼. 이런 불안, 초조감
이렇게 해서는 백전백패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불안과 어떤 초조감, 이런 아까 편도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불안 호르몬이라는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이 우리의 집중력을 30% 이상 떨어뜨려요. 그 말은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투자를 다시 하면은 평소보다 잃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가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초조해하고 있구나, 본전 생각에 너무 집착하고 있구나,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그나마 계좌를 지키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안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가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걸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홀딩. 그냥 네.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사지도 팔지도 않고 네. 그냥 좀 시장을 벗어나 보자. 바깥에 밥 먹으러 가거나 뭐 피자 시키거나 운동하러 가거나 한 최소한 3일 동안은 이 주식창을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의 이 플럭추에이션, 그 막 감정 기복이 막 생기잖아요.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 싶어도 네. 불안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 불안해서 나도 모르게 열어보게 되고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 이 여기저기 사실 다급해지면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하잖아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제 아는 분 중에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정말 탁월한 능력을 네. 가지고 계시는데 사업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마지막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하시는 네.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행동을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그 어려운 상황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정상적이라면 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시는 경우, 그래서 완전히 진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로 사회적으로 너무 성공하시고 훌륭한 뭐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분들이 이게 그 사회적인 그 뭐 학문적인 지능, 사회 지능과 투자 지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럴 때는 방금 말했듯이 내가 본인의 어떤 아집이나 어떤 실패에 대한 불안으로 선입관이 약간 선글라스를 낀 상태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과도한 불안이나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뇌가 자기 통제력을 잃은 상태인 텐데, 이럴 때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주식창을 닫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루틴이라는 게 이걸 닫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네. 피하거나 아니면은 그 극복할 수 있는 네. 자신만의 무언가 네. 여기서 만들어라. 네,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제가 뭐 저번에 실패담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오늘 당장 뭐 어제 한 4천만 원 잃었으면 막 진짜 막 이랬으면 오늘 당장 복구해가지고 진짜 무슨 뭐 딴 거 해가지고 뭐 상한가 따라잡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지금은 세수하고 뭐 초콜릿 같은 거 먹고 당으로 머리를 약간 쉬게 해주고 음악 듣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계속 주식으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다른 자극을 받아야 돼요.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다른 오감을 자극해서 내 뇌를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런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되게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네. 정말 건강상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해가지고 좀 막 의기소침 이게 좀 다운이 되잖아요. 그렇죠. 컨디션이 안 네. 좋으면 네. 괜히 자신감 없어지고 네. 이럴 때는 그냥 진짜 맛있는 거 네. 먹으러 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맛있는 거 그냥 먹고, 아,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뇌가 어느 한 군데만 계속 생각하면은 종합적인 어떤 그 약간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게 자뇌와 우뇌의 어떤 연결이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이걸 뇌량 교각이, 그러니까 그 자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어떤 그 다리가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가 잘 돼야 통합적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 뇌혈관의 어떤 뇌세포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 너무 맹목적으로 경우주마처럼 집착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어떤 판세를 잃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뭔가 청각으로 다른 걸 듣거나 뭔가 새로운 걸 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먹거나 해서 잠시 약간 벤틸레이션, 환기를 시켜줘야만 우리 뇌가 좀 더 약간 리프레시 돼서 그 문제를 다시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적어도 3일 정도는 가야 된다. 네. 그 3일 동안 계속 단 것만 먹다가는 살찌겠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야죠. 뭐 만화책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친구들이랑 뭐 등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참 안타까운데. 그죠. 이게 인간관계가 다 지금 네. 어렵잖아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2박 3일 어디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네. 저거 컴퓨터 없이.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2박 3일 해외여행 하는 게 참 애매해져가지고 계속 하시죠. 계속.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요 며칠간 이번 주 정말 주식시장이 힘들었잖아요. 뭐 별로였습니다. 금융,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네, 조기 테이퍼링 네, 이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급격하게 급락한, 특히 작년에 많이 올랐던 네.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사실 많이 폭락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막 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도 작년에 어려운 장이었는데 네. 지금 또 연초에 또 그렇게 힘들어졌으니,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 표현대로 완전히 수렁에 빠졌다, 진흙에 빠졌다, 네. 늪에, 이런 분들인데,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는 생각이 다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집중을 먼저 하는데 네. 이게 아니다 이거군요. 네. 이게 본전 생각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걸 벗어나야 되고, 어제 실패하고, 어제 우리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밤에는 거의 3점, 이틀 전에는 이틀 전에. 3% 떨어졌죠. 3% 이상, 그건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강력한 시그널이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도 좀 별로 좋지 않았고, 우리 국장도 좀 그랬었는데, 사실 이럴 때 그 네거티브한 감정, 불안, 이거를 오늘 계속 딱 잘라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거를 하려지 않으면 오늘도 실패해요. 왜냐면은 이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굉장히 차분한 마음으로 임해도 투자 성공률이 초보들은 가뜩이나 낮은데,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렇게 달려들게 되면 평소보다 승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성공할 가능성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내가 평소보다 현명하고 정말 집중력 있고 뭔가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서 해도 지금 어려운 장인데,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쫓기면서 불안하고 마이너스였던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면은 이건 거의 10번에 8번은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급박한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그냥 이 시장을 좀 떠나가 보이는 거, 뭔가 뭘로 막 복구할까 더 공부를 하고 더 집중을 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주식이 아닌 다른 어떤 취미가 됐든 어떤 활동을 통해서 시간을 좀 벌어보자. 주식창을 열었을 때, 아니면 이미 열기도 전에 내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때는 차라리 줄넘기나 하든지 조깅이나 하든지 사우나나 하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뭐가 경험을 또 해보셨으니까, 왜냐하면 주식도 이게 네. 중독이라. 그렇죠.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건 사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으니까 중독이지. 네. 그렇죠. 사실 주식, 투자, 중독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술, 알코올, 게임, 도박, 아니 딴 거보다 네. 담배 피워보신 아유, 분들은 그럼요. 담배 끊는 경험,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네, 그 금단 증상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도 금단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3일을 내가 딴 걸 한다, 여행을 가든 뭘 한다. 아마 그 3일간 미칠걸요. 파란색만 보면 기분 나빠요. 이게 제 친구들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해외 놀러 가는데 파란색 바다를 보면 파란불이 생각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영장만 가도 기분이 나빠진다. 빨간색, 그러니까 정말 이게 또 계속 시그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조금만 약간 주식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것만 해도 또 생각이 나고, 해외 뉴스토 가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삼성 TV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스스로 내 이 루틴을 바꿔서 네. 지금의 이 내 감정적 기복 혹은 이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 상태, 이거에서 벗어나 보자.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베스트죠. 네. 그리고 그럴 어떤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라면. 근데 대부분은 이거 안 되잖아.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억지로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가족이 도와주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건 정말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건 저 자신이 약간 극복한 방법이기도 하고, 초보자들이 투자를 오래 할 수 있으려면 실패에 대해서 너그러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에 대한 어떤 우리가 탱킹하는 어떤 인내심, 면역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초보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실패를 안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실패에 익숙해지고 나는 당연히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뭔가를 배워야죠. 그리고 똑같은 실수 계속합니다. 제가 정말
뭐 이번에도 조금 자사선 실수를 하나 했는데 단일 종목 남들이 그거 찌라시나 뭐 이거 찔러주는 거 보고 사지 말자, 뭐 이거 절대로 믿지 말자. 근데 뭐 어떤 뭐 정말 확실한 정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사기의 마음이 솔깃해요. 또 엄청 유명하신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이거 확실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도 단일 종목은 절대 500 이상 사지 말자 그랬는데 안 돼. 500 가지고 이거 얼마를 먹어? 약간 이게 돼가지고. 그치. 확실하니까, 확실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은 정신과 의사기지만 다짐을 해도 스스로를 또 속이고 실수하고 이게 또 근데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자책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일기장에 우선 적어요. 왜 실수를 했을까? 욕심 때문에. 왜 욕심이 났을까? 아, 연말에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뭐 매출이 좀 떨어지고 뭐 이것 때문에 그래서 돈이 좀 궁했다. 뭐 이런 약간 그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면서 미러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 눈을 돌리지 말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래도 또 해요. 그래도 또 합니다. 근데 가능성을 낮추는 거죠. 내가 실패 안 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건 당연하다. 네, 실패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실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씩 확률을 줄여 나가고 그런 식으로 반비례적으로 승률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고 자기 자신한테 너그러워지고 실패해도 아 그래. 어제 실패한 건 어제고 오늘은 잊어버리고 조금 더 내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스스로한테 너그럽게 임하는 게 오늘 성공률을 1%라도 높이겠지. 어제 내가 1,000만 원 마이너스였어.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매달려 가지고 오늘 이렇게 안달복달 하는 것보다 어제 일 완전히 잊고 오늘 그 되게 내 중립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0.1%건 1%건 투자 확률을 높일 거니까 저는 이 회복력만큼은 예전과 다르게 훨씬 나아졌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 주변에 도움이 없더라도 스스로 자꾸 해보고 대신 또 실패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네. 원래 우리 담배 끊는 과정도 뭐 이러잖아요. 뭐 그렇죠. 조금 더 또 피웠다가 또 후회하다가 네. 또 시작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 면역력이 좀 강해질 수 있다. 그 주변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이 머니톡 방송을 조금만 일찍 봤더라면 이 유튜브를 보는 게 되게 좋은 왜냐면은 유튜브를 보고 그 전문가분들한테 배우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 댓글이나 어떤 이런 분을 보면 똑같은 우리 실패한 동료들의 어떤 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집단 어떤 지성으로 이렇게 공감을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얘기 다 털어놓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나 어제 주식 몰빵했다가 와이프한테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해놓고 미안한데 나 어제 2,000만 원 날렸어. 이걸 솔직하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사고를 치면은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런 유튜브 방송 같은 것도 보고 거기에 있는 댓글들 보면서 아, 또 내가 또 이런 미숙한 어떤 실수를 했고 또 나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구나 이러면서 또 같이 그 미러링을 하고 배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실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조금 관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자꾸 중단하려는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길게, 그러니까 아무리 초보자더라도 배우면서 경험을 쌓고 농사 짓듯이 5년, 10년, 20년 하면 결국은 레벨이 오른다고 생각해요.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초보자들은 처음에 실패하면 이제 다시는 안 한다. 내 손목 자른다. 내가 다시 하면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스스로 그냥 그만하려고 해요. 도망치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거기서 배운 걸 토대로 계속 버티면서 꾸준히 해나가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기는 확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